동묘에서 되찾은 시간과 인연. 집안을 채우던 향수 냄새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50년을 살아오며 혼자라는 단어는 두려움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공허한 적은 없었죠. 남편을 하늘로 보낸 지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 동안 제 시간은 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멈춘 듯 더디게 흘렀어요. 아침마다 텅 빈 옆자리가 저를 맞았고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은 여전히 낯설었죠.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아침마다 제 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온기가 사라진 식탁은 늘 차가웠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세상과의 유일한 끈이었어요. 73, 노인의 하루는 소리 없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국문학을 가르친 교수였어요. 낡은 물건에 애정이 깊었죠. 먼지 쌓인 물건 하나에도 사람들의 손때와 사연,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동묘 풍물시장을 찾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곳은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어요. 한쪽에선 최신 음악을 틀며 휴대폰 케이스를 파는 젊은이가 있고 옆 좌판에선 625전쟁 때의 수통이라며 물건을 내놓은 할아버지가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생동감이 좋았습니다. 바랜 편지를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흑백 사진을 보며 주인공의 삶을 상상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죠. 그날도 초가을, 선선한 바람이 볼을 스치는 오후에 동묘 시장을 찾았어요. 시장 입구의 시끌벅적한 소리와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사람 구경, 물건 구경을 하다 익숙한 골동품 가게 앞에 멈췄어요. 40대 후반의 준영이 운영하는 작고 구석진 가게였죠. 자주 들르다 보니 그는 저를 기억하며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가게엔 묘한 매력이 있었는데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들의 침묵이 혼자인 제 마음과 닮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와 먼지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준영이 물건을 정리하다 저를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교수님, 또 오셨어요. 날씨 좋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는 그의 모습에 가볍게 인사하고 가게를 둘러봤어요. 오래된 라디오, 바랜 편지 뭉치, 낡은 시계가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었죠. 물건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사연을 상상했어요. 멈춘 시계를 들여다보는데 준영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정리하다 이쁜 물건이 나왔어요. 보실래요? 그가 꺼낸 건 변색된 가락지였어요. 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무죽죽하고 단순한 고리 모양의 장식 없는 반지였죠. 이게 이쁜가요? 그냥 낡은 반지 같은데. 시큰둥하게 말하자 그는 머리를 긁으며 잘 닦으면 괜찮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빈티지 좋아하잖아요. 교수님께 7,000원만 받겠습니다라고 했죠. 망설였어요.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땀 흘리며 물건을 정리하는 그의 선한 얼굴에 거절하기 미안했어요. 7,000원이면 손주 간식값도 안 되니까 지갑에서 구겨진 7,000원을 건넸습니다. 준영은 활짝 웃으며 가락지를 종이 상자에 담아줬어요. 별 생각 없이 가방에 넣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며 시장 소음이 잦아들었죠. 버스 창가의 기대 도시 풍경을 보니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그때까진 몰랐죠.
가방 속 가락지가 제 인생을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란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가락지를 꺼냈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켰지만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죠. 결국 TV를 끄고 일찍 누웠지만 시장의 웅성거림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텅 빈 집의 고요함이 유난히 컸고 시계 초침 소리가 신경을 긁었죠. 거실로 나와 가방에서 종이 상자를 꺼냈어요. 초라한 가락지를 보니 후회가 살짝 들었지만 닦아나 보자며 연마제와 헝겊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문지르자 검은 때가 벗겨지며 은은한 은빛이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물로 헹구고 헝겊으로 닦은 뒤 무심코 안쪽을 봤습니다. 오래된 물건엔 상호나 표식이 있을지도 싶었죠. 침침한 눈엔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가져왔어요. 가락지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희미하지만 정성스레 새긴 글씨가 있었죠. 진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돋보기를 놓칠 뻔했어요. 잘못 봤겠지.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세상에 진이란 이름은 많지만 이 투박한 가락지는 낯익었어요. 52년 전 21살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락지가 천근만근 무거웠죠. 이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었어요. 내 청춘, 아픈 상처였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이 작은 고리로 깨어났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락지를 쥐고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21살의 나와 한 남자를 떠올렸죠. 집안의 반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했던 민호 씨. 이 가락지가 어떻게 동묘 시장까지 흘러왔을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헤집었어요. 운명의 장난일까? 52년 만에 신호일까? 동이 트자 옷을 챙겨 입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 가락지의 주인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모든 건 동묘의 골동품 가게에서 시작됐으니 거기로 돌아가야 했죠. 52년 전 민호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입었던 색과 비슷한 옷을 꺼냈어요. 곱게 화장하고 립스틱까지 발랐죠. 마치 그를 다시 만나러 가는 21살의 나처럼. 동묘시장은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어요. 어제와 같은 길을 걸었지만 마음은 천지 차이였죠. 준영의 가게 문은 열려 있었고 그는 물건 먼지를 털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애써 태연이 웃으며 가락지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산 반지요. 어디서 온 물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준영은 가락지를 이리저리 보며 여러 곳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기억이라며 고개를 갸웃했죠. 문제는 없어요. 마음에 들어서 비슷한 물건이 있나 해서요. 둘러대자 그는 가게로 이끌며 장부를 볼게요라고 했어요. 장부를 넘기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아, 이건 아버지가 내놓은 물건 중에 섞여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요양원 들어가시면서 집 물건을 가져왔거든요. 아버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다 기력이 약해지셔서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용기를 쥐어짜 물었어요. 실례지만 아버님 성함이 준영은 잠시 쳐다보더니 강민호세요라고 답했죠. 세상 소리가 멎는 듯 했어요.
민호 52년간 가슴에 묻었던 이름. 그의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렸지만 기둥을 잡고 버텼어요. 교수님, 왜 그러세요? 준영이 물 건네며 부축했지만 눈물만 흘렀어요. 옛 지인과 이름이 같아서 요양원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큰 빚을 졌던 분이라 서울 근교 요양원의 주소를 받아 손이 떨렸어요. 준영은 약도까지 그려줬죠. 택시 안에서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나를 기억할까? 원망할까? 요양원에 도착해 건물을 보니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21살의 기억과 마주해야 했죠. 가락지를 쥐며 용기를 냈어요. 소독약 냄새 속 조용한 복도를 지나 휴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세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마른 어깨와 흰 머리카락. 씩씩했던 청년의 모습은 없었죠. 천천히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진 얼굴, 깊은 눈가의 그늘.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내밀자 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제 얼굴과 가락지를 번갈아 보더니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지니야 52년 만에 그의 목소리. 거칠지만 심장을 관통했죠. 나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회한과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이들의 시선도 시간도 잊었죠. 그가 가락지를 집어내 손을 감쌌어요. 그 온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요양원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가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벅찼죠. 그가 먼저 물었어요.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 이 가락지는 동묘 시장에서의 우연, 가락지에 새겨진 내 이름, 준영을 통한 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다 씁쓸히 웃었습니다. 내가 가락지를 강에 던지는 걸 봤어. 겨울강에 뛰어들어 찾았지. 너는 날 버렸지만 난 약속을 버릴 수 없었나 봐.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내가 잊으려 발버둥 칠 때 그는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그는 국문학 교사로 살았고 준영을 낳아 평범히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비었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좋은 친구였지만 나 같은 사랑은 없었다고 담담히 고백했죠. 나도 내 삶을 털어놓았어요. 엄격한 아버지, 얼굴 모르는 남편과의 결혼.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었어요. 의무로 살았죠.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그리움과 외로움을 안고 있었어요. 민호는 아내가 5년 전 떠났고 건강이 나빠 요양원에 왔다고 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네,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어요. 행복했어?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잊은 적은 없어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거면 됐어라며 내 손을 잡았어요. 해가 질 때까지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52년의 이야기를 나누기엔 하루가 짧았지만 서로의 아픔과 그리움이 위로가 됐어요. 내일 또 와줄래? 네, 매일 올게요. 52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이 문제겠어요. 요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21살처럼 설렜어요. 그 후 제 하루는 민호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그와 나눌 이야기를 떠올리며 준비했죠. 남편 살아생전에도 느끼지 못했던 생기가 넘쳤어요. 매일 요양원을 찾았고 간호사들은
민호의 밝아진 얼굴에 사랑의 힘이라며 농담했죠. 우리는 정원을 산책하고 비 오는 날엔 빗소리를 들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문학강의 이야기를 하면 그는 제자들 이야기를 웃으며 들려줬죠. 가끔 유치한 장난을 치며 웃었어요. 준영은 처음엔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응원해줬어요. 주말엔 함께 식사하거나 드라이브를 갔죠. 교수님,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건 오랜만이에요. 내 아이들도 내 행복을 축복해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 달랐어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주름진 손을 잡는 것만으로 충분한 조용한 사랑이었죠. 늦가을 정원 벤치에서 단풍을 보며 민호가 내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줬어요. 진이야, 이제 이거 빼지 마. 남은 시간 진짜 사랑만 하자. 그의 어깨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락지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남은 인생을 축복하는 듯 했죠. 21살 세상의 벽에 갈라졌지만 73,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곁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7,000원짜리 가락지가 준 건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삶의 의미와 행복, 황혼에 피어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낡은 가락지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먼지 쌓인 약속이나 인형 같은 것들. 여러분의 서랍에도 그런 물건이 있다면 꺼내 먼지를 닦아보세요. 어쩌면 인생을 바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